안녕하십니까. 명예의 복귀 시간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어제 전일 증시가 좀 좋았었는데 오늘 지수는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모두 좀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 그래도 어제 훈풍이 오늘까지는 좀 온기가 전해졌지 않나. 체감 지수는 나쁘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2962선, 코스닥은 980선 마감이 되었었는데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0.8%가 빠졌기 때문에 상당히 등락 과정이 좀 되풀이 되는 모습. 지수의 방향성이 좀 없습니다. 하지만 종목군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명인이 복귀 시간이니까 과연 오늘 또 흐름은 어땠고 또 다음 주 내일 이어질 흐름들은 어떻게 과연 이어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섹터나 종목은 문제가 없는지 좀 복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 나스닥 차트 모습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환호했다, 이런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연준의 스탠스인 것 같은데 환호가 상당히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왜 환호가 나왔냐? 이제 총 3박자였던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무엇일까 이제 좀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차트를 좀 줄여볼까요? 테이퍼링 속도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금리 인상. 좀 써볼까요? 네. 테이퍼링을 6월에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이 속도를 조금 올리겠다. 이런 좀 표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속도 올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금리 인상 박차 가겠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였으니까 선반영이 조금 되고하는 과정이 있었죠. 정리 딱 한번 하고 명예의 복귀 시간이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요 다음에 나온 내용이 양적 긴축이었습니다. 좀 전일에 이어서죠. 이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시장의 부담감을 좀 가중시키는 단어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빨리 이런 체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식 비중을 좀 낮추고 현금 확보를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전일이긴 합니다만은 제롬 파월 의장의 이하 파월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임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상원에서 있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세계 경제 대통령이니까 약간 제롬 파월 의장의 스탠스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좀 주목을 했었죠. 결국은 제롬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본인의 어떤 생각과 스탠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통화 정책으로 가는 긴 여정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긴 여정. 긴 여정이라고 좀 써야 되겠죠. 정상화로 가는 과정이죠. 이제 대충 이 의견을 놓고 통화 정책이 정상화로 가는 긴 여정이다. 쉽지 않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시장이 환호를 좀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악재인지 호재인지 문장의 스탠스만 보면 잘 알 수가 없는데 시장이 트레이더들이 또 해석하기 나름이고 전문가 애널리스트들 해석하기 나름인데 약간 긍정의 신호로 좀 해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불과 3일 전의 모습인데 장중 하방 낙폭이 엄청났던 하루가 있었는데 양봉 마감되고 주가 상승, 제롬 파월 의장의 환호, 그리고 전일 미 증시까지 조금 뜨는 모습. 오늘 미국 야간 선물은 약간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 움직임입니다. 그러면서 전일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체감 지수가 상당히 좋았고 오늘까지도 등락 과정이 있었고 약보합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온기는 좀 전해졌다. 제롬 파월 의장의 가장 중요했던 코멘트가 저는 대차 대조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늦은 하반기에 고려한다. 시장이 좀 환호할 수밖에 없죠. 이런 코멘트를 이제 좀 적어주니까 늦은 하반기에 고려하겠다. 이 문구를 왜 썼을까 고뇌를 좀 해보게 되죠. 역시나 쓴 이유는 이건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긴축 발작을 약간 우려하는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오면서 오늘 또 전일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밤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놓고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을 했는데 40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는데
자, 한번 보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년 만에 최대치가 나왔는데 뭐 각각 의견이 있으시겠죠. 시장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예상치에 부합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분간 뭐 내일 장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리 예측을 좀 해보자면 지표에 의해서 등락 과정이 좀 진행되지 않겠느냐. 내일 이제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등락 과정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잣대가 되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잘 나올 것 같은데 시장에 또 가이던스만큼 나왔다 그러면 시장은 또 온기가 불 것 같고요. 뭐 예상치에 부합했으니까 역시나 안도렐리 미국 시장.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지수는 좀 빠졌고 단지 체감 지수는 높았다. 국내 증시로 좀 돌아가 보시죠. 국내 증시 이제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뭐 0.35% 마이너스 된 상태로 마감이 되었으니까 좀 지루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뭐 3,000선을 중심으로 놓고 등락 과정인데 2,900선을 하단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2,900선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약간 수급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뭐 이 부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과대 낙폭이 없고 언제나 저제나 3,000선 넘어서 쭉쭉 뻗어갈까? 구정 전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설날 이후에 조금 승부를 지수 쪽으로는 봐봐야 되지 않겠나. 뭐 다음 주에 LG 에너지도 공모 청약이 있으니까 국내 증시는 뭐 현재까지는 등락 과정. 오늘은 디커플링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단지 디커플링 되는 와중에도 특정 섹터에 쏠림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특정 섹터가 쏠림 현상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매매를 하려면 여기를 공략해야 되고 특정 섹터에 내 포트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정 섹터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반응까지 하는지. 자, 오늘 2차전지가 올라가고 있다. 나도 2차전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2차전지가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특정 섹터 중에서 상당히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드 코로나. 가속화가 좀 붙는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도 살짝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진단키트 보고 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른 뭐라 그랬죠? 재택근무, 화상회의 한번 거치고 이제 체감 효과가 생길 것이다. 지금 뭐 돌아가 보면 한 8,000명대가 학습 효과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는 보지 말자. 백신 무용론은 펼치기 힘들다. 기존에 맞은 사람들 다 바보 되기 때문에 어렵다. 대안은 백신밖에 없다. 그런데 코로나 치료제까지. 치료제가 나왔으니까 이제나 저제나 사회는 정상화될 것이다. 비행기 뜰 거고 여행 갈 거고 옷 입을 거고 소비 진작될 것이다. 결국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까지 오늘 부각되는 모습. 종목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화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섹터들이 좀 올라갔고 내 종목에 대한 반응도는 어땠는지. 우선은 역시나 LG화학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LG그룹 전반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LG화학의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LG그룹 전반주까지 한번 살펴보고 과연 LG에너지솔루션은 합당한가? 뭐 한번 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LG화학은 뭐 양극재 캐파 증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명인의 복귀 시간이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과연 LG화학이 작년에 주주들의 비난을 받지 않았나? 요즘 물적 분할을 놓고 좀 뜨거운데 LG화학이 갑자기 LG에너지솔루션 50조 지주회사격이 120조 자회사를 낳는 말도 안 되는 현상.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LG화학 시가총액이 50조입니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에 70조를 평가받았어요. 그러다가 100조. 지금은 120조입니다. 오늘 기간수요 공모 청약을 했는데 뭐 초등학교 때 들어보고 처음 들어본 일경이 나왔습니다. 일경 521조. 경쟁률은 1,500대 1입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들 넣어가지고 몇 주나 받을지 저도 의구심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프리미엄 부분인데 과연 이게 좀 합당한가 의구심을 좀 가져봅니다. 결국은 약간 병치맥 테마 같은 게 형성된 느낌이에요. 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지주회사가 50조인데 이거 프리미엄을 이렇게 줄라나. 결국은 초반에 좀 트레이더들이 달려들 것 같은데 상당히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기관 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0대 1, 1경 521조가 나오니까 흥행 예측이 지금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요. 공모가 희망 밴드를 살짝 써드리겠습니다. 27만 5천에 3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상단에 뭐 형성될 것 같고 따상까지 갈 것 같습니다. 뭐 최상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뭐 관심은 생깁니다만은 1500대 1이라서 참 무서운 시장이구나. 관련 종목들 부각이 좀 됐습니다. 관련 종목들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LG 그룹주 전반에 훈풍이 좀 불고 있는데 관련주 살펴보는 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겠죠. V원택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뭐 관심은 좀 두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흐름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나와 있고요. 뭐 3기라든지 오늘 CIS까지 특히 3기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V원택 차트 모습인데 이거 외에도 뭐 나인테크, 나라에메인데 LG랑 약간 LG랑 색채를 띠고 있다. 그러면 좀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나 기술력 접목 부분이 정말로 매출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조금 더 유연하게 매출액이 큰 비중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딸려요. 그렇죠. 물음표가 좀 딸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네가 LG향 그룹인데 LG전자에 그렇게 뭐 LG에너지 솔루션에 LG화학에 납품 많이 하고 있어? 퀘스천 마크를 던졌을 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러면 모멘텀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이슈구나. 이슈 플레이로 주가가 상승비로 가고 있구나. 지금 차트 모습 보니까 뭐 이런 데서 잡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결국은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면 눌림목 구간에 이 정도인데 잘 잡으신 분도 오늘 랠리로 기술적으로 좀 먹었던 것 같아요. 아직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까지 모멘텀은 살아있다. 뭐 좀 유익하게 한번 해줘. 모멘텀 살아있네. 딱 한번 써놓고. 그죠? 근데 지금 좀 달려들 것이냐? 이건 좀 어려워 보이죠. 지금 달려들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고 아마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님이 2주 정도 남았다는데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는 3기라는 그룹이 있는데 뭐 여기도 오늘 주가 반등이 나왔어요. 5일선과 키 맞추기 과정이 좀 나온다면 관심은 한번 두어봐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7,000원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할 것 같아서 후발주자 찾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외에 뭐 대보 마그네틱, CIS 등 뭐 LG전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뭔가 엮이면 좀 불이 붙는 하지만 모멘텀 이슈하다.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다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철강주들이 조금 힘을 썼어요. 철강주들이 뭐 가치주의 대표격이라는 건 아무도 의심을 안 하실 것 같고 포스코 주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30만 6천 원입니다. 현재. 아직 뭐 무릎까지는 못 온 것 같고 좀 안착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골든 크로스 되면서 기술적으로 좀 가고 업황이야 중국 쪽이 지금 호조니까 창사 최대 실적입니다. 지금 포스코 자체가. 근데 왜 최대 실적이냐? 그리고 앞으로 모멘텀이 뭐가 남아 있느냐? 2022년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이죠. 뭐 2022년 좀 그런가요? 올해라고 하죠. 올해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뭐 동계올림픽 이후에 약간 규제를 좀 풀어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모멘텀인 것 같아요. 철강 업종의 기대감이 조금 퍼지고 있다. 어쨌든 포스코가 대장주니까 살짝 좀 더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모르겠는데 제가 철강에서 말씀드린 것은 반덤핑 관세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후발주자 쪽에서 매매 관점으로 하자. 비슷합니다. 대안제각입니다. 주가 하방락폭 찍었고 13,500원 상승뷰 기간 행보 1차 파동 과연 2차까지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 포스코 사가지고 굴뚝주 만드느니 조금 더 퍼포먼스 쪽으로 철강은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위에 지금 바로 동국제강 세아제강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이 세아제강 차트 모습입니다. 제가 지금 바꿨거든요. 대한제강에서 세아제강으로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놓고 기간 행보, 주가 위치까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컬러 강판의 강자
동국제강까지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동국제강입니다. 뭐 거의 비슷한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보시니까. 뭐 데칼코마니라고 좀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포스코의 대장주 모습, 대한제강, 세아제강, 동국제강까지. 약간 동국제강이 조금 더 위에 걸쳐 있는 모습이네요. 매매 관점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가치주들의 이제 반란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시기인데, 뭐 시끄러운 동네도 좀 있습니다. 건설 파트는 좀 시끄러운 것 같고, 단지 중국적 모멘텀 기대감이 훈풍이 불고 있고, 창사 일의 최대 실적, 조금 더 철강 쪽도 훈풍이 불지 않겠나. 단지 접근은 매매 관점으로 좀 해보자. 정리 한번 하고요. 뭐 또 투자 관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투자가 좋다, 매매가 좋다. 뭐 이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본인의 성향에 맞게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인데 여기가 오늘 좀 뜨거웠습니다. 먼저 의류 쪽부터 보겠습니다. 한세실업인데 몇 번 들고 나갔던 것 같아요. 야인시대 때도 좀 추천을 드려봤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상당히 상승뷰가 좋았습니다. 9% 정도 상승뷰가 있었고 장중에 종가 마감은 6%대 상승 마감이 됐는데 의류 쪽 종목 중에서는 가장 괜찮지 않았나. 역시나 왜 괜찮았느냐. 전방산업이 일단 좋다는 거죠. 미국 쪽의 의류 쪽 물류 재고를 보게 되면 평균치가 2.0입니다. 지금 한세는 1.7이에요. 확실히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베트남 공장의 정상화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정상화 안 되는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미국 매출 비중이 80%입니다. 거의 85%예요. 상당히 미국 쪽의 재고 물량이 중요할 텐데 거의 다 소진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 공장이 가동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 공장이 90%까지 가동이 되고 있어요. 상당히 4분기 실적이 호조를 띨 것이다. 오늘 모 증권사에서 목표치를 냈는데 36,000원을 냈더라고요. 뭐 이 목표가에 해당이 다달할지 어쩔 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추정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목표가를 지속적으로 올려가고 있거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습니다. 뭐 머크사가 됐든 화이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경구용 치료제가 오게 되면 우리가 기대감을 좀 갖게 되죠. 신종플루 때 타미플루처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65세 이상부터 먼저 치료제를 좀 먹기로 했는데 그렇다면 사회 정상화 기대감, 위드 코로나 종목 중에서는 선별화가 좀 시작될 것이다. 그 중에서 원티어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면세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호텔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의류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 괜찮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IT 반도체도 잘 가고 있고, 뭐 PCB, FPCB도 호황 중이고, 반도체 뭐 삼성전자 8만원 찍고 약간 눌림목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대차전고가 좀 늘어서 속도 조절 측면인 것 같고, 뭐 밸류에이션 때문에 뭐 외국인들이 약간 대차전고를 늘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쪽 파트도 나쁘지 않죠. 위드 코로나도. 결국은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수익을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쪽만 좀 좋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여행항공도 상당히 좋았는데 결국은 여행항공도 매매 관점이겠죠. 대장주격 하나씩만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인데 모두투어는 좀 나중에 보고 하나투어가 4.65%대 반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세 반등이 나쁘지 않았고 한번 추세 받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하고 기간 조정 후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알 수는 없으나 시황적인 요소를 가미하면서 수급과 실적으로 약간 승부를 봐야 되겠죠. 지금 자리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사회 정상화 기대감 때 나는 위드 코로나 종목 중에 여행을 하겠어. 나쁘지 않죠. 여행주 중에서도 약간 가장 유명한 하나투어를 하겠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접근 기준 가치는 무엇이냐? 모멘텀이라는 거죠. 사회 정상화 기대감. 오늘 하나투어 말고 모두 투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자리가 그림 그려놓으면 거의 기술적인 것은 다 비슷합니다. 고로 기술적인 거는 의미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심리도의 반영물이구나. 약간 진입 타점 잡기 위한 도구구나. 시황적인 변동 요소가 기술적인 것을 늘 움직인다. 참고하시고요. 결국은 여행, 카지노, 항공, 의류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결국은 투심이 회복돼가는 과정이다. 자,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정리를 딱 해야 되겠죠. 투심 회복. 어디? 위드 코로나 종목들.
여기서 이제 뭐 오미크론 말고 뭐 다른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면 뭐 투심이 또 위드 코로나 쪽에서는 약간 엇갈리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오미크론이 약간 뭐 고착화되면서 우세종이 될 공산이 크다. 한 두어 달 정도 고생하면 이제는 뭐 감기처럼 자리 잡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뭐 저 의학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투심이 회복되는데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단기적 회복의 기대감인가? 오늘 제가 낮에 진단쇼에 출연했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셨더라고요. 뭐 선생님 뭐 좀 이런 거죠. 좀에 좀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가지고 다시 좀에 올라가면 또 팔겠습니다. 그럼 본인 희망사항이시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 토마토 시청자분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식시장은 신도 모르는 거고 눌림목을 뭐 기술적으로 꼭 잡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겠다. 저 같으면 여기 다 견디고 여기서 그냥 여기 가서 팔겠습니다. 그게 주식의 투자 기간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위드 코로나의 단기 회복 기대감이 있는데 결국은 전방 산업이 호조를 띠고 구조조정이라든지 매출 성장 수혜 기업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사회가 정상화되니까 매출 성장 수혜 기업.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매출이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다시 늘어나고 성장군을 거듭할 수 있겠구나. 투자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확보해야 되겠죠. 자, 뭐 계절적 요인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의류가 가장 좋지 않을까 주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구주도주냐? 오늘 매매 파트를 보니까 NFT, 뭐 메타버스는 안 좋았고 구주도 중에서는 2차전지. 2차전지에 약간 오늘 수급과 매기를 끌었던 요소는 LG 에너지 솔루션, LG 솔이라고 써놓고 구주도주냐? 과연 여기서 다 갈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만 단기 반등세가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곧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군 장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걸려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구정이에요. 그 명절 전에 뭐 좀 시장이 안 좋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수급을 빨아들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테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승 탄력 구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인정을 하고 단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는 좀 보자. 정말로 그 기업에 투자를 좀 하고 싶다면 여러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 지금 지수가 좀 재미가 없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뭐 좀 지루한데 종목들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실적군 장세, 종목군 장세거든요. 실적군, 종목군 장세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투자 기간을 약간 설 이유를 좀 내다보는 뭐 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정 이유를 내다보는 이런 장세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내동매매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종목의 압축과 현금 확보를 누가 더 향후 남은 두 달 동안 잘하느냐 싸움입니다. 그리고 내가 금리 인상 이후에도 끌고 갈 종목과 섹터를 구분 짓는 시기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수급세가 좀 개선되는지 옵션 만기 이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해답은 반도체 IT, 위드 코로나, 자동차,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가치주 중에서는 조선의 관심을 둬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